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이 코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 교육, 자녀 양육, 부모 교육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코너고요.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내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부모의 동맹관계를 구축하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인간이 똑같아. 자, 자녀의 입에서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와야 그 집이 제대로 돌아가는 집입니다. 다 큰 자녀이든 아직 어린 나이이든 엄마의 말은 곧 아빠의 말이어야 되고 아빠의 말은 곧 엄마의 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는 장어편이고 개는 가재편이어야 되죠. 자녀가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 되어야 하고요.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말을 한 내용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부부의 동맹관계를 구축을 해야 부모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뭐니 이런 내용이 되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랬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새 휴대폰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나도 안 돼. 이렇게 말하셔야 되죠. 다 큰 자녀 문제, 왕이 된 자녀 문제로 저에게 싸가지 코칭을 의뢰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코칭은 3개월 정도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2, 3년 걸렸던 집도 한 3개월 이내면 대강 정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1990년대 이전에 아이 중심 심리학에서는 부모의 결핍이 문제였으니까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부모가 문제니까 부모가 더 열심히 헌신해라 이렇게 처방을 주는데요. 저는 그 관점을 짚고 넘어갔죠. 다르게 보는 거죠. 1990년 이후에는 과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의무를 선행하지 않을 때 권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 권리를 박탈하고 부모가 부모의 원래 자리에 올라가라. 부모 자리를 탈환하라. 이렇게 코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에 대한 이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보상과 벌이라는 원칙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즉 좋은 행동은 강화하고 나쁜 행동은 제거해 가는 이것인데요. 그러려면 부모가 수직 체계의 위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부모가 부모 자리를 탈환하면 정말 짧은 기간에도 정돈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과도한 아이 중심 교육, 과도한 자존심 중심 교육, 과도한 권리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든 학교든 모든 사회 환경이든 전부 다 이러는 바람에 애들이 상전되어 버렸고 왕이 되어 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는 졸지에 천한 것이나 무소리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왕이 되었더라도 왕의 기능을 감당하면 좋은데 이 왕은 왕의 기능은 하나도 못하면서 폭정만 일삼는 폭군 중에 폭군이라는 게 문제죠. 대개 3개월 아니면 정돈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코칭이 진전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약해서 실행할 힘이 없거나 부부의 동맹관계가 너무 약할 때인데요. 부부의 동맹관계가 약한 것은 부부 간의 문제가 이미 있다는 뜻이고 사실은 아이 문제보다 부부 문제가 더 급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집에서는 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가 실시하는 싸가지 코칭에 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모리를 섞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 문제로 코칭을 시작한 지 한 2달쯤 지나고 있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코칭의 개념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안내하는 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고요. 한 2달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엄마의 권위도 회복되었고 엄마가 예전과는 달리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래서 아이가 무리하고 만만한 태도도 확실하게 줄어들었고 자 그렇게 뭔가 좀 잡혀간다 싶은데 어느 날 완전 도루묵이 됩니다. 아이가 일부러 엄마의 속을 뒤지는 행동을 일부러 하고요. 일부러 말 안 듣고 일부러 대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탐색해 보았더니 아버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오만 불순한 행동을 보이고요. 정말 이전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때 나타난 아빠가 믿는 구석이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 적진에 홀로 있는 상황인데 지원군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이를테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엄마가 기준과 원칙을 정합니다. 너는 학생이고 우리 집 귀가 시간은 10시야. 그러니 10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남편은 엄마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앞으로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입이라도 닫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웃기고 있네. 야, 요새 어느 집이 10시를 통금으로 정하냐? 뭐 애가 어린애냐? 야, 괜찮아. 12시 전까지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엄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엄마의 권위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있는 한 아이는 엄마를 완전 무시합니다. 설령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지침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내에게 따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코 옆에 있다가 안방에 들어와서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10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야. 당신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조금 양보해줘. 좀 바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11시까지 정도는 들어오기로 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했다면 아까 10시라고 말을 했던 그 법의 공포자가 가서 수정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엄마가 10시 통금이라고 했는데 아빠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듣고 보니까 10시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렇지만 11시까지는 허용해 줄 테니까 넌 앞으로 11시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입을 통해서 공포된 그 법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법이 법으로서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악법도 법입니다. 엉터리 법이라도 부모 중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부는 자녀에게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자녀의 눈으로 볼 때 둘은 동맹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중에 만만한 대상자를 골라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아이들은요 이미 부모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불안지수가 높은 엄마, 걱정 근심이 많은 엄마, 작은 일에도 여려서 우왕청심원 먹는 그런 약해 빠진 엄마 또는 아빠들 중에서는 좋기만 한 아빠, 이런 아빠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도 좋기만 한 아빠니까 자기 편이 돼주고 뭐든지 허용해주고 이러니까 아빠를 등에 업고 엄마에게 만만하게 대하는, 그래서 엄마가 시행하는 이 싸가지 고충이 적용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부부는 동맹관계여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혹 엄마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11시 넘어 들어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를 부르다가 너 통금시간 11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라고 짚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말을 한 주체였지만 그것은 부부간의 동맹관계이고 부모가 같이 동의한 법률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주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뒤에는 아빠가 있고 둘의 관계는 동맹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서 훨씬 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싸가지 고충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하고 부모의 권위를 세우려면 부부의 동맹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맹관계가 튼실해야 싸가지 고충도 하고 부모의 권좌를 다시 찾을 수 있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